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CNBC가 한 400명의 그 CIO,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해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3%가 새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는 연준이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17%는 코로나 이게 계속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미국 경영 컨설팅사죠. 알릭스 파트너스가 따로다가 전 세계 그 CEO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3%만 새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 새해 그 CEO들의 걱정거리 톱 10에서 코로나가 빠졌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새해에 쫓겨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더 안 먹힌다는 그런 걱정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CNBC가 조사한 거에서 보면은 그 S&P 지수가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하는 것도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말까지 10% 이상 오르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상당수가 봤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금 한 27% 정도 올랐죠. 이번 조사에서 55%는 내년 상승폭이 10%에 못 미칠 거다 봤고요. 한 18%는 10%대 20%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반면에 한 10% 조금 안 되겠지만 빠질 거다 하는 사람 그 비율도 한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증시 탄력이 유지된다는 쪽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 선호 종목은 금융, 경기 민감주, 대형 기술주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금융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35%가 금융주를 제일 선호한다. 27%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 기술주를 계속 사겠다는 15%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S&P 지수가 올해처럼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관측들도 나왔고요. 반면에 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권고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월가에 있는 13개 대형은행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말 S&P 지수 전망치가 평균 4,940으로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0.3% 정도 빠졌죠. 4,778.7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쨌든지 올해 한 26% 정도 올랐는데, 이게 1957년 집계가 시작되고 나서 연평균 상승률이 8.4%니까 올해 그 상승폭은 엄청난 겁니다. 뉴버거 버만의 그 조셉 아마토 주식부문 CIO는 최근 3년 주가 흐름이 정상이 아니다. 올해도 엄청난 그 수익을 우리가 가졌지만 내년에는 이런 그 흐름을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BNY 그 멜론 그 CIO도 잘못될 수 있는 수요가 많다. 그래도 실적이 증시를 뒷받침할 거라고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 전략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그 미국 증시 열기가 이내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게 그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규모 투매할 때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포지셔닝이 낮게 취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바이백도 있고 제한적인 시스템 증폭, 그리고 긍정적인 1월의 그 계절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너무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그 투자 포지션이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게 이쪽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연준의 매파 기조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우려를 너무 과하게 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이쪽 분석입니다. 월가 투자자문사 디멘션 펀드 어드바이저스 분석인데요. 미국 증시가 올해
미국 증시 그 시총이 올해 그 우량주 중심으로 그 아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좀 신경을 쓸 때가 됐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전 그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우량주가 일정 기간 선전한 뒤에는 시장 평균을 밑도는 수익률을 보여왔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애플을 비롯한 그 S&P 지수 상위 10개 종목, 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 이게 과거 그 닷컴 버블 때 보여줬던 증시 집중보다도 훨씬 웃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했으면 하라는 그 권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 그 초거대 종목의 부상이 일반적으로 주식 수익률에는 악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멘셔널 그 분석을 인용해서 상위 10개 종목이 포함됐을 때를 기점으로 이전 10년 주가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약 10% 이상 웃돌았지만 이후 10년은 오히려 평균치를 하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970년대 초 그 이른바 니프티 50, 그 당시 S&P 시총 상위 50 종목을 말하는데 말이죠.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그 밸류가 상당히 뒤로 빠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월트 디즈니하고 필립 모리스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밸류가 시장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했었지만 뒤로 가서 그 뒷심이 굉장히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살아남았고 일부는 잘 나갔지만 약세장 때 밸류가 평균을 회귀하면서 주가가 뒤로 쳐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승자가 상대적인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특히 하락장일 때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점을 명심을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그 이른바 편중 리스크라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상위 10종목이 S&P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뭐 30%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 전략을 구사해도 분산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 자산운용이 S&P 지수 상위 10종목의 후행 주가 수익률을 그 지난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5년 평균치를 무려 68%나 상회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의 그 주가 수익률은 평균치보다 28%밖에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널은 이거는 그 소형주가 다시 빚을 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IT 쪽에 대한 그 과연 새해에도 탄력이 이어질지 그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월가 중론은 그 반도체 랠리 같은 거는 그 새해에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특히 주목하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에버코어 분석인데요. 지금 반도체 랠리가 한 3년 정도 거의 지속이 됐는데 새해에도 그 탄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쪽이 월가에서 그런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공급망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수급에도 영향이 이어질 거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최소 10개월 정도는 반도체 주식이 상승 여력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도이체방크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클라우드하고 5G 그리고 자율주행차 하고 함께 그 추세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그 모건 스탠리하고 UBS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그 반도체 산업이 안정기에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UBS도 새해에는 반도체 주식이 이전보다 좀 힘든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두 은행 모두 그 자기들은 새해 반도체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그 반도체 부문 매출 증가율이 많게는 한 13%에 달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에버코어가 덧붙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새해에는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그 브로드컴, 마벨 같은 데가 특히 긍정적일 거라고 그렇게 관측이 나왔고요. 펀드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N이 이제 넷플릭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N이 엔비디아로 대체될 거다. 뭐 황은 다 아시죠? 그 페이스북 이제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고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그 대장주들을 표현하는 그 말인데요. 펀드 스트레스는 그 엔비디아가 넷플릭스보다는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데하고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다는 걸 시장이 인식한 날이 올 거라, 곧 온다 하면서 넷플릭스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디지털 콘텐츠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해당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비디오 게임하고 그 비트코인에 그리고 또 인공지능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진출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에버코어의 그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또 이런 그 고객 소환을 내놨습니다. 새해 최고 유망 그 인터넷 종목으로 자기는 아마존하고 우버를 추천하겠다 했습니다. 그 성공적인 제품 개발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고 가치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도 촉진한다고 이 두 가지 종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년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내년 배당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했고요. 또 그래서 아마존이 가장 양질 그 인터넷 종목의 하나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우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거의 모든 그 공유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말고는 그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도 운영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 월가 리서치 기업인 아구스하고 투자은행 웨드보시도 그 지난 28일 일제히 그 1년 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구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머스크의 그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가 됐고 그 테슬라가 지금 슈퍼 충전 네트워크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전기차 쪽에도 개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웨드부시 평가는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내년에 그 부품 부족에서 헤어나면서 중국이 지금 이제 테슬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좀 더 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새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CNBC는 또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 이런 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쪽이 실적은 별로 없는데 요란하게 홍보를 하는데 치중을 했다. 반면에 내년에는 이런 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월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리비안하고 루시드 모터스가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회사는 올해 모두 IPO 했죠. 시총이 지금 합쳐서 1,500억 달러가 넘는데도 매출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새해 그 흙 속의 진주를 주목하라는 그런 그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그 빛을 그 발휘한 그 지역 챔피언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NBC 29일자 분석인데요. 올해 저평가된 글쎄, 이건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흙 속의 진주들을 새해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컨센서스 목표가 대비 좀 적게 올라서 내년에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그런 저평가 섹터로 에너지하고 항공 관련주를 특히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S&P 비금융주 가운데 앞으로 12개월 추정치를 근거로 계산한 선도주가 수익률, 이게 향후 5년 평균 비율보다 20%가량 낮은 종목을 거명을 했습니다. 베이커 휴즈하고 대번 에너지, 그 다음에 EOG 리소시스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다수 거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 항공을 거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올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률이 2%가 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지금 S&P 지수 평균치가 27% 상승했는데 거기 크게 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씩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막바지에 가는 게 아니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래서 알래스카 항공을 특히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요. 올해 공급망 그 붕괴 와중에도 역할이 빛났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 챔피언들이 있는데 새해에도 계속 주목을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재작년하고 작년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히 빚이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주식 벤치마크 이제 모건 스탠리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보다 실적이 우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T에서는 애플, 휴레패커드, 시스코를 검명을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인텔 그리고 인피니언도 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부품 쪽에서는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을 검역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평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급작스러운 그 공급망 붕괴는 이미 완화가 됐고 내년에는 이게 완전히 해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특히 더 주목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프레 걱정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이 3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부분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다 하는 그 기조가 완연한데요. 새해에는 이런 그 코로나, 사실 코로나가 사실 그 투자에 상당히 변칙적인 요소였는데 이것 때문에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제발 좀 물러나서 그야말로 펀더멘탈, 원칙에 입각한 투자, 이게 가능해서 좀 더 정식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